자, 15-1 평화윤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통일을 위한 노력 적혀있지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당위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적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겠지요. 사회문화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혹은 통합하겠습니다. 네, 사회문화적 통합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간다? 정치적, 군사적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가장 민감한 영역이 정치적 영역이겠지요. 연방제를 할지 연합제를 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라든지 정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은 좀 이따가 나중으로 미루고, 비정치적, 예를 들어서 문화, 스포츠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우선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뭔가 신뢰를 쌓고자 하는 노력, 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통합하게 되지 않을까, 즉 나아가서 통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질성의 근거를 확대된다. 얘는 그냥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입장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통일 논의 수렴. 이게 좋게 말해서 통일 논의인데 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여당이 이렇게 북한을 지원한다면 퍼주기식 지원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남한 내의 갈등은 남남 갈등이라거든요. 그리고 또한 남북 갈등도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야 되고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논의가 수렴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논의, 민주적 평화 통일,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적화 통일도 당연히 안 되겠지요. 민주적인 평화 통일이 논의가 돼야 되고, 또한 급진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하루 만에, 단박에 며칠 만에 이게 통일이 되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이 되어가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지요. 또한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관점이 필요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적 격차니까 통일 비용과 많이 연관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소주제, 통일 관련 비용. 통일 관련 비용.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분담 비용이지요. 분담 비용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군사비, 안보비,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 등, 즉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군사비, 안보비는 눈에 보이는 일종의 유형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휘발 날아갈까요? 날아갑니다. 소모되는 비용. 1년에 예산이 국방비 예산이 20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20조 넘게. 그러면 20조 매년 20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20조가 이게 킵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저장되기보다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을 이룬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분단 비용 말고 그 다음에 평화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통일 이전부터 미안합니다. 통일 이전부터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 평화 유지비 비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경제 협력 이라든지 대북 지원 사회 경제적 비용과 관련되는 평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을 통해서 즉 남북 경제 협력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개성공단에 있는 그 공장과 시설이 통일되면 다 사라집니까? 그대로 유지되지요. 평화 비용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 비용보다는 평화 비용을 많이 사용하자라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은 자 퀴즈 통일 비용은 통일 이전부터 드는 비용을 말할까요? 통일이 된 이후부터 드는 비용을 말할까요? 통일 이전 이후. 네, 통일 이후입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가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통일 이후 통일되면은 그 외신 보도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그 추산하는 금액이 좀 다르긴 다르는데 보통 통일 비용을 약 한 1,000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1,000조입니다. 1,000조.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이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엄청 부담되겠지요. 그러면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드는 모든 통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1,000조는 한꺼번에 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통일 이전부터 즉 평화 비용으로 뭔가 관계시설, 사회적 간접 자본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뭐 전기, 수도, 뭐 통신시설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통일되었을 때 드는 통일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선기능이 있겠지요. 그래서 평화 비용이 조금 도덕과 책임과 윤리에서는 평화 비용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는 평화 비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넘어가서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 어떤 경제적 측면이 있고 취업, 고용의 불안정, 문화적 측면, 집단주의에 살다가 남한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적응 어려워하겠지요. 심리적 측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말투 때문에
좀 편견을 받기도 하고요. 간첩이라는 그런 편견도 받을 수 있겠죠.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32,000명의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 북한 이탈 주민의 약 50%가 북한 측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심하겠죠. 많이 남아 있겠죠. 자, 오늘은 평화와 윤리 첫 번째,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관련 비용,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